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열리지가 않았고요. 다들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24%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0.41%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로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부분적인 기술주와 산업 영역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금융과 헬스케어, 부동산, 소비재, 그리고 소비자 방어 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 들어 큰 변동성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수치는 다시 32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은 여전한 모습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간밤에는 기술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호재에 힘입어서 하루에만 7%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레버리지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개별 종목답게 역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특별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성과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반도체 분야의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자율주행 테마의 ETF 1개와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는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딱히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이 크게 급등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더 상승하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상승세의 모습을 이어간 하루였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추가로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대체로 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하지만 탄소 배출권 ETF는 5% 이상 급락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장 크게 빠지고 있었던 수소 테마의 ETF들이 10%가량 급등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다소 혼잡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일부 소비재와 산업재 ETF들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가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 시간의 장에서도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퀄리티주와 배당주 ETF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딱히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큰 변화는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 전 세계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점점 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장이 종잡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서로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에 속하던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점점 중립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JP모건은 현재 증시를 좋은 시각에서 보고 있고,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좋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장의 우호적인 JP모건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파동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이제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전쟁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군사적인 충돌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손상시킨 적이 없었었고, 결국 매수 기회로 다시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주식을 판다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살펴보면, 지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살펴봤을 때 지난 2016년에 글로벌 제조업이 경기 침체에 빠졌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면서 3월에 패드가 본격적인 긴축을 시작하면 이제 주식의 기술적인 랠리는 모멘텀이 바닥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은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골드만삭스인데요. 이제는 골드만삭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커질 것을 전망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골드만삭스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패드가 올해 7번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4번 더 올릴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길이 될 거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3월부터 증시가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리 미국의 긴축이나 전쟁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선 반영돼서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따라서 증시는 서서히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주식시장이지만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좋은 방향의 해결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국내 시장은 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 시장의 흐름 또한 다시 힘든 흐름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만큼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이 돼가는 흐름으로 돌아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하락하는 대로 사정에 맞게 한 주라도 더 웃으면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모아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언제나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장의 흐름과 함께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잘 인내해낸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장의 위험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